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60세인 여자입니다. 내일 모레가 제 생일이라 환갑잔치다 뭐다 해서 자식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네요.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저는 올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난 60년의 고생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될 정도로요.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마치 놀이기구 타듯 제 삶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분이 그렇듯 저도 선을 봐서 결혼했지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교육자 집안으로 동네에선 제법 이름이 있었어요. 그에 걸맞게 남편의 집안도 만만치 않았지요.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정부 정책을 타고 제법 크게 일어났거든요. 한마디로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집안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님의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젊은 나이였는데도 제법 능력 있어 보이더라고요. 인물도 훤칠하고 돈도 많은 집안에 능력까지.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결혼 후 몇 해는 행복했어요. 말 그대로 신혼이었지요. 점점 크게 일어나는 사업 때문에 남편은 항상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게 벌써 3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그때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는 남편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면 고생했다며 다리를 주물러주기도 하고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땐 정말 결혼하길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금술도 좋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아이를 가졌고 첫째가 태어나고 이듬해 곧바로 둘째가 생겼지요. 저는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바쁘다며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와 수시로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둘째도 조만간 학교에 가게 될 텐데 이런 가족을 놔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이혼하려고 했어요. 믿음을 배신한 남편과는 하루도 같이 살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예,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니.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줘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내 친엄마 맞아? 어떻게 여기서 그 사람 편을 들 수가 있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번 일 말고 김서방이 뭐 실수 하나 하는 거 있더냐?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어오고 처가에도 잘하고 말이야.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참아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김서방한테 뭐 받은 거 있어? 응?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말해봐. 뭘 받았는데? 알고 보니 얼마 전 엄마가 아빠 몰래 들었던 개가 있었는데 개주가 갯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바람에 제법 큰 돈을 잃으셨더라고요. 평생을 학교 선생님으로 사시며 누구보다 엄격하신 아빠가 그걸 아셨다가는 한바탕 난리를 칠 게 뻔해서 엄마는 말도 못하고 며칠을 끙끙 앓았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 엄마에게 돈을 드렸더군요. 덕분에 엄마는 마음의 짐을 덜었지만 김서방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맥이 탁 풀리더군요. 어린 여자와 바람난 남편은 미웠지만 엄마를 생각해 딸인 저마저도 모르게 돈을 들인 남편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번 외도 말고는 남편이 뭔가 잘못한 것도 없기도 했고요. 그 후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할까 말까 오락가락 했지요. 그러니 아무래도 제 태도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눈치 빠른 남편은 제가 자신의 외도를 알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상거녀와의 관계를 정리해버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 그 여자랑 다 정리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바람 같은 걸 피웠다가는 그대로 이혼이니까 알아서 해.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져 그렇게 엄포를 놓는 것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외도한 남편이 미워서 이혼까지 생각하기는 했지만 커가는 아이들 생각하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다시 마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이를 핑계 삼아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기도 했었는데 외도를 들킨 이후로는 그런 것까지 딱 끊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마음을 잡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님이 물러나시고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남편의 사업 수완이 워낙 좋아 시아버님이 하셨을 때보다 사업이 더 커졌지요. 그만큼 일이 바빠져서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자 잊어버렸던 예전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혹시 또 일을 핑계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던 거지요.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밤이 늦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길래 전화를 했더니 사무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할 생각으로 간단히 야식을 만들어서 회사로 갔지요. 그랬더니 사장이 남편을 포함해서 몇 명인가 직원들이 남아 늦게까지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저는 의심을 완전히 풀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구나. 이제 바람은 피우지 않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한번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남자는 결국 다시 외도를 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일이 바쁜 와중에도 젊은 여직원과 눈이 맞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땐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하더군요. 당시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눈이 맞은 여직원은 또 20대였었거든요. 정말 이 남자가 어린 여자에 환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렸지요. 하지만 이번엔 전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더군요. 우리 이혼해.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그래. 나 이제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같이 산 줄 알아? 당신은 가장이야. 아이도 둘이나 있다고. 어린 여자애랑 바람난 것까진 어떻게 이해해보겠는데. 뭐? 이혼? 나 진심이야.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이도 있어. 뭐? 누군가 제 머리통을 망치로 친 것 같이 멍해지더군요. 아이라니, 이혼이라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도 용서해준 저에게 되려 이혼을 이야기하는 남편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지요. 절대로 이혼 못 해준다고. 이대로 평생 너 괴롭혀줄 테니 이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시부모님이 나서시더군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을 정도의 돈을 줄 테니 제발 남편과 이혼해달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시부모님이 참 못된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너만 고생한다며 더 같이 살면서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이참에 이혼하라고 하셨거든요. 오히려 아들인 남편을 원망하고 며느리인 저를 더 걱정하셔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더군요. 사실 저는 2번이나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원망스러워 죽을 때까지 붙들고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 삶도 덩달아 망가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저를 떠나 어린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꼴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조강지처도 알아보지 못하고 철없이 구는 아들 때문에 제 삶까지 망가지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이혼하라고 설득하셨죠.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의 뜻대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의 이혼이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재산분할 외에도 제법 큰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주더군요. 거기다 시부모님께서 아들을 잘못 키워 죽을 죄를 지었다며 따로 건물 한 채를 주셨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저는 2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생활비는 제가 교사로 일하며 버는 돈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은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중에 2아이가 결혼할 때 보낼 생각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한 해 2해가 가고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데도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각자의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때까지 쓰지 않고 묵혀두었던 재산은 알게 모르게 불어나서 두 아이에게 나눠줬는데도 제법 큰 돈이 돌아갔고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그 재산을 다 주면 어떡하냐며 극구 사용했지만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를 빼고 전부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저는 재산을 굴릴 재주도 없고 전 남편에게 받은 재산을 더 들고 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은 모두 집을 떠나니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하나도 대단할 것 없는 제가 이 세상에 와서 무사히 아이들을 키우고 세상에 내보낸 것만으로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허전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전에는 늘 누군가 집에 있어서 늘 온기가 돌았는데 이제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썰렁한 한기만 감돌았어요. 혼자서 밥해 먹기도 귀찮아져서 점점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게 되고 밤에는 보지도 않는 TV를 틀어놓은 채 혼자 술까지 마시게 되었지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살면 건강에 좋지 않을 텐데 환갑이 다 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목표를 잃었다는 생각과 함께 찾아온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무거운 걸음으로 아무도 없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더라고요. 분명 생전 처음 보는 아이였는데 어쩐지 낯이 좀 익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얘, 너 이 동네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서 있니? 저 사실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사람? 혹시 누군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분 성함이 이미자 옥자신데. 이미옥?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아이였는데 왜 저를 찾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난데? 내가 이미옥이야. 네가 날 찾고 있었다고? 왜? 네? 그게... 그때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하며 엄청난 소리가 나더군요. 소리만 들어보면 며칠은 굶은 것 같았어요. 안 되겠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뭐라도 좀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예? 아니에요. 저는... 내가 배고파서 그래. 어차피 집에 마땅히 해먹을 것도 없으니 근처 식당으로 가자. 소고기 국밥 좋아하니? 네, 뭐든 다 잘 먹어요.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국밥과 수육을 시켜주니 정말 개눈 감추듯 먹더라고요.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보는 제가 다 흐뭇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앞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맛있게 음식을 먹은 아이는 배가 차고 나자 얼굴을 붉히며 말을 꺼내더군요. 그런데 사연이 참... 저를 찾아온 여자아이는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였어요. 같은 회사의 젊은 여직원과 낳았다던 아이였던 거지요. 전 남편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식구들에게 엄청 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아이 엄마의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남편의 못된 버릇,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게 손을 대는 버릇이 또 도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바람이 시작되자 아이 엄마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렸더군요.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는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빠 때문에 고아나 마찬가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아빠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눈치를 챘다더군요.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고 심지어 아빠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황이었는데도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어린 여자를 쫓아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아빠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그런 아빠가 주는 생활비가 아쉬워 어쩔 수 없이 집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도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회사 일은 뒷전이고 어린 여자만 쫓아다니던 전 남편이
급기야 어린 여자아이에게 돈을 주고 원조교제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실이 발각되어 전 남편은 구속되었는데 그 사이 호시탐탐 회사를 노리던 사람들이 사업을 통째로 삼켜버렸던 겁니다. 출소한 전 남편은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젊은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급기야 꽃뱀에게 돈까지 뜯겨 남은 재산까지 모조리 털리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살던 집까지 압류돼서 갈 곳이 없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되셨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이 어린 것이 버려지다시피 큰 것도 모자라 하나뿐인 엄마를 정신병원에서 잃어버렸다니. 아이의 팔자가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온 거니? 네. 예전에 아빠가 지나가듯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이름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더군요. 엄마는 죽고 아빠는 빚쟁이에게 쫓겨 어딘가로 사라지고 게다가 살던 집까지 빼앗긴 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에 아직도 살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겠지만요. 그러면 갈 곳도 없겠구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서 고아로 지정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꽃을 피울 나이인데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만 잔뜩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 사실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아이의 처지가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어차피 아줌마도 혼자라 큰 집에서 혼자 살기 외롭기도 했거든. 그래도 되나요? 그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렴. 그렇게 저는 상간녀의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간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살았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데도 그렇게 제 눈치를 보더군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제가 돌아오기 전에 집을 전부 청소해놓고 가끔은 저녁까지 만들어놓고 기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으면 그럴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서기 전에 제가 먼저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귀찮아서 요리 같은 건 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작 식구 하나가 늘어난 것 뿐인데도 요리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갖가지 요리를 해놓으면 아이는 너무나 맛있게 먹어주었고요. 아이는 그런 제게 늘 미안해했지만 저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이가 주눅이 든 채로 살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출가한 아이들과 상의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얘,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네? 무슨 일이세요?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를 부르니 잔뜩 주눅 든 모습으로 오더군요. 아마 자신을 집에서 나가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이를 안심시켜 놓고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너만 괜찮다면 널 내 양녀로 두리고 싶구나.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빠를 기다릴 수는 없잖니? 게다가 그 사람이 돌아와서 널 돌볼 것 같지도 않고 말이다. 내가 컸다고는 하지만 이제 갓 고1인데 아직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내가 돌봐주마. 하지만 그건 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말거라. 난 오히려 내가 집에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내가 싫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란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는 무척이나 갈등하더군요. 이제 와서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걱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신이 상간녀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였고요. 그렇게 몇 달의 고민 끝에 결국 아이가 결정을 내렸어요. 제 양녀가 되기로 한 거지요.
저는 아이를 호적에 올리자마자 다른 언니 오빠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두 아이 모두 출가도 했고 재산까지 받은 상태라서 아무 거부감 없이 아이를 동생으로 받아들여 주더군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커서 뒤늦게 어린 동생을 얻은 느낌이라며 무척이나 잘해주더군요. 심지어 둘째 아들은 오빠 노릇이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지 저 몰래 따로 막내에게 이런저런 선물까지 주며 막내를 챙겼어요. 막내도 처음에는 저나 언니 오빠의 눈치를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그러자 처음에 보였던 의기소침한 모습 대신 여고생다운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덩달아 저까지 젊어진 기분이었지요.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외로웠던 참이었는데 막내가 집에 들어오니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로 막내를 얻어 다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부른 것이었어요. 전 남편이 죽은 것이었지요. 연고가 없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하다 전처였던 저에게까지 연락했더라고요. 시신이 전 남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참... 평생을 정신 못 차리고 어린 여자에 빠져 살았던 남편이지만 정작 저는 그에게 받은 재산 그리고 뒤늦게 보내준 딸 때문에 제법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망하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보험금을 전부 딸아이가 받게 해둬서 빚쟁이에게 빼앗기지 않고 전부 막내딸에게 보험금이 들어왔더군요. 대체 얼마나 많이 보험을 들었는지 모두 받고 나니 금액이 무려 6억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들은 막내는 한참 동안 우울해하더니 털고 일어나서 보험금을 제게 주겠다더군요. 물론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 돈은 나중에 막내 결혼할 때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60년을 꽉 채워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었지만 모든 일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하나하나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는 결국 잡지 못했지만 그 덕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고 늙음하게 사랑스러운 딸까지 얻었네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지나간 삶이 행복하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